자, 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오늘은 대세 상승 초반기에 최고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가 보이는데 제가 누누이 언급했던 대로 2019년 9월 여기서부터 이제 대세 상승으로 전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상승은 2015년 혹은 2014년 후반기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승은 2009년 바닥을 찍고 상승을 시작했죠. 그리고 2016년까지 상승을 지속하고 2016년에 대단원의 정점을 찍고 대략 3년 정도의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면 2019년 9월에 바닥을 통과를 하고 이제 대세 상승을 시작하는 초입 국면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과거의 상승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올라온 상승은 대략 한 8년 정도 됩니다. 8년 정도 되고, 지금 2019년 9월부터 올라가는 지금 이 상승은 대세 5파동이죠. 5파동 상승입니다. 이 5파동 상승은 그 전에 있었던 3파동 상승에 비해서 기간이 짧아요. 기간이 짧은데 시세 응징력이 큽니다. 탄력성이 큽니다. 크게 나타나서 수익률은 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간은 짧지만 단기간에 올라가는 속성이 크고, 그런 과정 때문에 고전에 있었던 3파동 상승에 비해서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은 2014년 하반기 아니면은 2015년 상반기에 막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향후 5년 정도, 6년 정도의 상승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시면은 부산에 지금 부동산을 얘기하는데, 부산은 수요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수요가 오지 않으면은 부산이 상승하는 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외부에서 수요가 들어오는 곳, 실수요뿐만 아니고 가수요, 투기수요가 함께 들어오는 곳을 우리가 찾아야겠죠. 그래서 5파동 상승, 지금 올해 9월부터 시작되는 5파동 상승은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양극화, 차별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10월 달에, 지금 이제 10월 1일인데 10월 달에 지금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금리를 인하하냐 그러면은 지금 물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죠. 디플레 우려가 상당히 큰데, 이 디플레 우려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물가 하락은 공급 과잉에 의해서 나타나는 물가 하락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물가 하락은 수요 부족, 수요의 부족에 의해서 나타나는 물가 하락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금리 인하 지금 나타나게 되죠. 금리 인하 나타내는데, 이게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볼 때는 크진 않을 것 같아요.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것들이 부동산으로만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실물 경제의 상승 효과는 거의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에 나타나는 경기의 침체라든가 물가 하락이라는 부분들, 수요의 부족이라는 부분들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정책의 실패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죠. 최저임금이라든가 주 52시간이라든가 세금을 급격하게 올린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문제지, 경제의 내부적인 효과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되는 금리 인하 효과들은 부동산의 과잉 공급으로 과잉 유동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부산으로 집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한번 시행되었던 부분들을 한번 또 언급을 안 해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을 앞두고 있죠.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한 달 안으로 시행을 한다 그러는데, 공공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이라 그러면은 LH 주택공사라든가 도시개발공사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 공급되는 아파트들은 공공주택이라고 그럽니다. 공공주택은 현재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민간 부분에서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이제 올해 말 아니면은 다음 달에 시행될 가능성이 큰데 이 사례들을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과거에 분양가 상한제,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됐을 때 효과를 보면은 가장 두드러진 효과가 부산이 나홀로 올라가는 국면들이 나타났어요. 네, 지금 보시면은 2007년도 과거 9월에 시행되고 본격적으로는 2008년도죠. 2008년도부터 해서 2015년도까지 고까지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됐는데 그 시기 때 전국적으로 아파트들이 부동산 가격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부산만 나홀로 올랐어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시기가 부산의 저점을 이뤘던 시기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한 달 안으로 시행이 된다 그런다면은 부산의 아파트들이 전국적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관가를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금 보시면은 19년도 올해 9월을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대장주가 무엇이냐, 주도하는 아파트가 무엇이냐, 주도하는 부동산이 어디냐를 따졌을 때 누누이 말씀드렸죠. 남천동 그리고 삼익비치 이 단지다라고 누누이 언급해드렸는데 이 단지를 시발점으로 해서 부산의 지금 남천동 그리고 해안가 라인들이 집중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 여파가 이제 우동으로 좀 주거지 쪽으로 번지게 되고, 그리고 순환매로 인해서 나머지 가구들이 뭐 대연동이라든가 광안동 이쪽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지금 시세 상승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광안리 이쪽 부분의 해안가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해서 부산의 나머지 가구들이 안 오르느냐? 이건 아닙니다. 순환매로 조금씩 올라가긴 하지만 내륙 쪽으로와 지금 해안가 라인은 굉장한 지금 그 차별화 양극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남천동에 삼익비치가 올라간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부 효과에 대해서, 외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하이닉스가 단독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가야지 하이닉스가 따라서 올라가게 돼요. 자, 그렇다면 하이닉스를 언제 투자를 합니까? 당연히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투자를 하면 되죠. 자,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갑자기 개발이 된다, 라스베가스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같이 따라가면 되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다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라스베가스가 개발된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돈 들고 돈 가방 들고 투자를 하러 가게 되죠. 네, 이것이 바로 지금 외부 효과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미리 투자를 하지 않고 뭔가가 올라가는, 뭔가가 현상이 나타나면은 그 현상이 어떻게 미치는가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죠. 과거에 이제 포드가 자동차를 개발합니다. 자동차를 개발했을 때 사람들은 저 자동차를 왜 사냐 그랬어요. 왜? 기차보다 비쌌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동차가 생겨나니까 록펠러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미국에. 자, 자동차가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가 생산이 되고 한다 그러면은 자동차가 돌아다닌다 이러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자, 록펠러가 판단한 것은 이겁니다. 미국의 전역에다가 땅을 사요. 황무지에다가 그냥 뭐 도로 근처에다가 막 땅을 삽니다. 자, 자동차가 돌아다니면은 가장 중요한 게 기름을 넣어야 된다. 거기서 고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국에다가 주유소를 막 만들어냅니다. 자, 록펠러가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자, 자동차가 생겨나니까 거기에 따른 효과들, 외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난가, 거기서 이제 판단하게 되죠. 그게 바로 투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익비치가 이제 주도를 하면서 올라간다. 해안가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내륙 아파트를 사면 안 되겠죠. 지금 중심이, 삼익비치의 중심이 뭡니까? 해안 라인이다. 해안 조망.
그러면은 해안가 아파트 사면 됩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 또 보시면은 이제 해안가를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 빨간색 네모 친 데가 있습니다. 지금 과거 상승기 때 주도주도 역시 삼익비치와 대우마리나였습니다. 자, 근데 삼익비치와 대우마리나는 수익률 1위가 절대 안 됩니다. 자,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주도하는 장이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이 수익률 1위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주변 주식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삼익비치와 대우마리나가 올라간다. 자, 이제는 2019년도부터는 삼익비치가 이제 주도주가 해서 올라가게 되죠. 자, 그렇다면은 주도주는 항상 수익률 1위가 될 수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면 그 주변에 해안 라인 아파트를 사면 되죠. 그런데 과거를 한번 볼게요. 과거 10년 전에 올라갔던 아파트를 보게 되면은 삼익비치가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삼익비치가 3배 정도 올랐는데 그 비슷한 재건축 단지가 하나 있었어요. 여기 이제 그 금연산역 근처에 보면은 광화맨션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재건축으로 그때 이제 막 시작하는 아파트인데, 자, 삼익비치는 무겁죠. 크고. 이게 수익률이 10배까지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광화맨션은 12배 올랐어요. 광안 더샵으로 재건축까지 하게 되면서 준주거지죠. 이쪽으로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이 됐죠. 준주거지로 되면서 이게 12배가 올라갔습니다. 자, 이 비슷한 단지들이 광안동에 굉장히 많아요. 광안동에 한 5군데가 되는데 10배 이상 오른 아파트가. 돈비치 호텔 옆에 보면은 지금 현재 지금 거의 준공이 된 아파트 오피스텔이 있는데 후 뒤에죠. 예, 그 조그만 소규모 단지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에이스 로얄 팰리스라고 지금 그 오피스텔로 됐는데 요 조금 소규모 아파트가 10배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요 뒤쪽은 해안 라인은 지금 평당 1억이 넘어가는데 요쪽 뒤쪽은 평당 지금 5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지 지분에 따라서 평당 한 4천 정도에서 매각이 됐고, 자, 저 위로 보시면은 광안 사거리가 있죠. 그 밑에 보시면은 광안동 협진태양이라고 있습니다. 광안동 협진태양도 마찬가지로 이게 18년도에 매각이 됐어요. 이게 너무 싸게 매각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6천, 7천에 거래되는 아파트입니다. 6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에 거래되다가 지금 이 아파트가 얼마에 청산이 됐냐 그러면은 3억 5천에 다 청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3억, 지금 보시면 대지 지분에 따라서 거의 아마 4천 정도가 되는데, 에이스 로얄 팰리스 같은 경우는 4천이 넘어가고 이쪽은 평당 한 4천 정도로 계산 정도로 해서 청산이 됐죠. 그래서 지금 광안리 같은 곳을 보시면은 해안라인 쪽들은 보면은 거의 지금 청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재건축보다는. 왜 그러냐면은 광안리 땅값들이 계속 올라갑니다. 과거에 보시면은 태종대라든가 뭐 남포동 이런 부분 이쪽들이 그 부산 관광의 1번지라 그러면은 이제 그 뒤로부터 이제 해운대 쪽으로 바뀌게 됐죠. 자, 해운대 다음으로 지금은 곽광받는 데가 광안리입니다. 광안리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관광객들이 매년 증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오피스텔이라든가 호텔 이런 수요들이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땅이 필요해요. 땅을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각을 안 하죠. 그래서 지금 소규모 아파트들을 상대로 해서 매입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이 뒤쪽들이 보시면 5천 정도라 보시면 앞쪽들은 지금 1억 정도가 지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관광객들에 대한 그 호텔이라든가 이런 수요들을 메우기 위해서는 지금 개발이 계속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도 지금 유입되는 광안리 쪽으로 유입되는 관광객들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쪽 광안리 해안 라인 쪽들은 매년 7% 이상으로 매년 지가가 상승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삼익비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은 그 내부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익비치가 오르면은 삼익비치만 절대적으로 오른다. 이렇게 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네. 그래서 삼익비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주변의 재건축, 그 주변의 해안라인들은 수익률이 더 크게 나타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탄력성의 차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시고,
지금은 9월달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10월달 초입으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이제부터는 수익률 경쟁 시대입니다. 부동산 수익률 경쟁 시대. 2015년까지 해당 아파트들이라든가 해당 지역이 10배 올라가는 곳들이 막 이제 뭐 많이 나타나지 않겠지만 막 우후죽순으로 나타나게 돼요. 5배, 3배. 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수익률을 어떻게 경쟁을 할 것인가, 수익률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상승기 때 꼭 수익률을 챙기고 자산을 증대시키는 전략으로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한다는 생각이고, 그 판단에 따라서 실행하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네, 그 몫에 따라서 향후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하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